신라와 당나라, 나당연합으로 멸망하게 된 백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외와 결탁하고 현 금강하고 즉 백강에서 마지막 사활을 건 전투를 하지만 패배해 나라를 잃게 된다. 이후 동맹을 맺어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와 당나라, 사력을 다해 백제를 도왔던 외, 그리고 당나라와 신라 사이 국가 고구려까지 한반도 지역에 남겨진 나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백제의 부흥운동 실패 이후 동북아의 정세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신라는 당과 동맹 당시 백제와 고구려만 처리해주면 당에게 복종하고 땅을 나눠줄 것을 약속했다. 한반도 남쪽은 신라가, 이북 지방은 당이 차지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했고 당은 신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백제가 정말 멸망하고 고구려까지 세력이 약해지자 당은 조금씩 한반도 지역의 지배권을 넓혀갔고 신라는 당이 신라까지도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아슬아슬한 동맹 속 당은 차례로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압박해 고구려 또한 668년에 멸망에 성공한다. 초기 신라와 당의 동맹 목적인 백제와 고구려 멸망에 성공하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통치기관을 설치한다.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 고구려는 안동도호부, 이어 신라에는 계림도독부까지 설치해 한반도 전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 점점 자신의 나라까지 식민지로 만들려는 당의 욕심에 신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당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매소성과 기벌포라는 곳에서 승리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해 통일신라라는 나라의 서막을 열게 된다. 이런 승승장구하는 신라와는 달리 외는 목숨을 걸고 지켰던 백제가 멸망으로 멘붕에 빠지게 됐는데 백제구원이란 명목으로 기세 좋게 출정했지만 1만 명의 병력 손실과 400여 척의 배 손실로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한반도의 패권을 잡은 신라에 눌리고 동북아 최강자 당에게 치여 외는 스스로 고립의 길을 택한다. 그런데 이 쓰라린 실패는 외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찾아오는데 외의 참패는 정권 교체를 불러왔고 새로운 세력은 중앙 집권화와 국가 건설을 위해 힘쓴다. 이때 나라를 잃은 백제 유민들이 외에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 사건은 일본사회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들은 일본이 고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이때부터 외는 이름을 지금의 일본으로 바꾸고 율령 반포를 함으로써 내부 권력 강화에 힘쓴다. 백제인들은 국가 체계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일으키는데 그들은 지금의 일본 문화의 뿌리를 형성한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다. 일본 서기에서도 일본 열도에 진출한 한반도인들의 왕조가 형성되는 과정, 왕위 쟁탈 등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백제인들 덕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망국이 되었지만 포기치 않고 나라의 부활을 꿈꾸었던 백제,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이었던 백강 전투. 비록 현대 역사서에는 많은 기록으로 남지는 못했지만 백강 전투는 우리 민족이 기억해야 할 저항의 역사이다.